충격적으로 이 영입, 단순히 좋은 선수 한 명이 들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흥국생명은 한자리를 메운 것이 아니라 팀의 뼈대 자체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떠돌던 그 이름,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감독과의 인연, 팀 전술의 방향, 그리고 시장의 흐름까지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며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조하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적 소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선택이 무서운지, 왜 흥국생명의 다음 시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능성으로만 언급되던 움직임이 결국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스티스의 흥국생명행, 이제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 이 흐름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감독과의 관계, 팀이 필요로 하던 전력의 방향, 그리고 시장 분위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예상 밖의 반전이라기보다 오히려 예정된 결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입을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온 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력 보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선택은 흥국생명이 최근 준비해온 전체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장면입니다. 천천히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보여준 저스티스의 존재감만 봐도 왜 이 선수가 특별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브는 리그 최상위권이었고 수비도 상위권, 리시브 역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득점까지 해낼 수 있는 선수였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매우 드문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한 경기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폭발하고 어떤 날은 완전히 사라지는 선수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통틀어 꾸준하게 자기 몫을 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꾸준함은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입니다. 한 시즌을 길게 치르는 팀에게는 순간적인 화려함보다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감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스티스는 바로 그 부분에서 높은 신뢰를 받는 선수입니다. 특히 지금 V리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리시브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좋은 팀이라도 첫 연결이 흔들리면 전체 전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스티스는 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비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시브가 안정되면 세터 운영이 살아납니다. 세터 운영이 살아나면 공격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공격 선택지가 넓어지면 상대 블로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스티스의 가치는 한 번의 디그나, 한 번의 리시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안정이 팀 전체 공격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강조하며 그래서 이 선수의 진짜 가치는 균형에 있습니다.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무너지지 않고 수비 범위도 넓고 필요한 순간에는 득점까지 책임질 수 있는 완성형 아웃사이드 히터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팀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경기가 꼬일 때, 한쪽이 무너질 때 전체 흐름을 받쳐주는 선수. 지금 흥국생명에 가장 필요했던 자원이 바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 이후 흥국생명은 분명히 새로운 중심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이름값이 큰 선수가 아니라 공격과 수비를 함께 감당하며 팀 전체를 받쳐줄 수 있는 축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저스티스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표현은 늘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팀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흥국생명이 원하던 방향성과 저스티스의 장점이 매우 정확하게 맞물리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시하라 감독입니다. 저스티스는 이미 일본 JT 마블러스 시절부터 요시하라 감독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서로를 아는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 훈련 방식, 팀 안에서 요구하는 역할, 그리고 경기 운영의 기준까지 이미 한번 함께 겪어본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새로운 팀에 오면 대부분의 선수는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료와 손발을 맞추는 시간, 감독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 자신의 강점을 어느 자리에서 보여줘야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스티스의 경우는 그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독은 이미 이 선수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장 강한지, 어떤 역할을 맡길 때 효율이 높아지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디테일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미 몸으로 경험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영입은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시간까지 절약하는 영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며 시즌 초반부터 거의 즉시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른 영입들처럼 적응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카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강하게 투입할 수 있는 카드. 이 점이야말로 이번 계약을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흥국생명이 이 영입을 따로 떨어진 한 장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서 정호영을 데려오며 미들블로커 라인을 보강했습니다. 중앙을 세웠고 이제 저스티스를 통해 측면까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중앙과 사이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팀 전력표 몇 줄을 바꾸는 수준도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선수에게 공격이 몰리거나 한쪽에서 풀리지 않으면 팀 전체 리듬이 막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스티스가 들어오면 공격 전개는 훨씬 다양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블로킹을 집중해야 할지 판단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공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리시브가 안정되면 세터의 선택이 넓어집니다. 세터의 선택이 넓어지면 미들블로커 활용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중앙이 살아나면 사이드 공격도 더 편해집니다. 결국 한 명의 영입이 공격과 수비, 연결과 운영까지 전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조하며 이게 바로 완성형 아웃사이드 히터가 가진 진짜 무게입니다. 한 포지션만 채워주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 밸런스를 끌어올리는 선수. 그래서 이번 영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고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한 자리만 보강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균형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명의 영입은 특정 약점을 메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스티스는 다릅니다. 공격에 힘을 보탤 수 있고 수비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리시브까지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을 더한 효과가 한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흥국생명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전체 퍼즐의 모양을 바꾸는 수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흥국생명은 현재 전력으로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팀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팀입니다. 이미 정호영으로 중앙을 보강했습니다. 이제 저스티스로 측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자유계약 선수 영입까지 이어진다면 이 팀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 선수와의 계약이 막바지 단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선수들과의 협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흥국생명이 최종 형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더 채워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더 강해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 다음 시즌 판도는 생각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어보면 흥국생명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문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단순한 선수 영입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연결, 전술 완성도의 상승, 포지션별 보강,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움직임까지 모든 조각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좋은 선수를 잡은 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차근차근 퍼즐을 맞춰가는 팀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특히 감독과 선수의 이해도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점은 시즌 초반 팀 전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처음부터 더 높은 완성도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만큼 흥국생명은 다음 시즌 시작부터 강한 인상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종이 위의 전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시즌은 늘 변수로 가득합니다. 부상도 있고 호흡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흔들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흥국생명이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이 팀은 그저 조금 더 강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진 팀이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지금의 흐름은 완성된 팀으로 가기 위한 변화에 더 가깝습니다. 중앙을 세우고 측면을 보강하고 감독 전술과 맞는 선수를 배치하고 추가 자원까지 준비하는 흐름. 이건 단순한 오프시즌 움직임이 아니라 우승 경쟁을 위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스티스 영입은 한 줄짜리 뉴스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명의 합류지만 실제로는 팀 구조 전체를 흔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정 선수 의존도를 낮추고 공격 전개를 다양하게 만들고 수비와 연결을 안정시키며 감독이 원하는 배구를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카드. 그게 바로 이번 영입이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강조하며 정리해보면 흥국생명은 지금 단순히 강해지는 팀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현실이 됐고 그 선택은 분명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감독과 선수의 인연은 적응 시간을 줄이는 무기가 됐고 저스티스의 균형감 있는 능력은 팀 전체 밸런스를 바꾸는 힘이 됐습니다. 여기에 정호영 영입으로 세운 중앙, 그리고 추가 자유계약 선수 영입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흥국생명의 다음 시즌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퍼즐이 어디까지 완성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 판도는 정말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흥국생명이 준비 중인 이 변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는 그 완성의 순간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동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흥국생명의 이번 선택이 다음 시즌 우승 경쟁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빠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